지금 뭐 지수는 올라오고 사실 지금 계속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없잖아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코스닥 강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 기준으로 또는 대형주 위주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뭔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사실 FOMC 금리 인상 이것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아주 큰 정점으로 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걸 안 믿은 분들은 또 인버스 투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완전히 2,500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자, 근데 어쨌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올라요. 근데 오르는데 좀 찜찜하기는 해. 그쵸? 뭔지 불안해. 이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죠. 일단은 안도랠리로 포장이 되고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엄청 편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것들이 반등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잔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작년 계좌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또 여전히 반등은 나왔지만 내 종목은 요원한 종목들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직전에 출연했을 때도 3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근거로는 몇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해소되는 게 이제 오늘까지인 거죠. 3월 초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었고 그 전에는 뭐 금리 인상 이벤트가 계속 쭉 이어졌었고 지역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왔던 수급적으로 동시만기가 3월에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나갔던 FOMC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업종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싹 끝났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모멘텀이 당분간은 소멸 구간일 수도 있고 그나마 좀 남은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좀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는 전쟁 리스크 어떤 뉴스들도 사실 계속 협상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시장에 영향을 이제 거의 미치지 않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거는 저는 이번 FOMC 때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도 25bp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올해의 일단은 하반기 가서 또 수정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FOMC 보면서 딱 두 가지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무조건 금리 인상. 25bp, 50bp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다. 일단은 50bp까지도 이미 시장에서 감내를 했었고 시장에선 75bp까지도 일단 1월달, 2월달에 일단 예상을 하고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상만 하면 시장은 조금 안정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명확하게 앞으로 6번 더, 그러니까 올해 2번 포함해서 7번을 포함해서 인상한다고 했었고 그런 경로를 줬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금리 경로들을 보면서 이제 자산 포지션들을 구축하는 큰 자금들로 하여금 어떻게 앞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좀 주기만 하면 시장은 안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조금 그렇게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략대로 맞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해볼 만한 구간은 온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고 다만 진짜 여기서는 종목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는 올라오고 사실 지금 계속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상대로 좀 더 많이 사주고 있죠. 이번 주 보면 저는 또 한 번 느낀 게 이날도 보면 3월 11일 보면 개인들이 3월 7일도 개인 2조 정도 샀었고. 야, 잘 많이 그죠? 샀어요. 돈 많죠. 3월 10일도 1조 이렇게 샀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응집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사면 뭔가 시장가로 사고 그 다음에 더 응집력 있게 뭔가 이제 섹터를 쫙 사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단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시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응집력이 좀 약합니다. 워낙에 포지션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 기준으로 또는 대형주 위주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 마켓이 되든 또는 더 경제가 성장해서 정말 큰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받기 전까지는 이게 싫으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호흡을 같이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우리가 적응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봐야 된다.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세죠. 보면 2월 25일 날 3,400억이 들어왔고 어제도 3,2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한번 뭐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들은 확실히 좀 기조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코스닥 바뀌었다고 보고 올해만큼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확실히 좀 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 좋았던 애들이 많거든요. 직전 경험에는 2017년도에 코스피가 좋았고 2018년도에 코스닥이 좋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2019년, 20년은 좀 약간 중립이었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올해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도 보면 주도주가 없잖아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코스닥 강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굵직한 섹터가 있어야 됩니다. 굵직한 섹터라면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정말 큰 섹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코스닥 지금 그런 모든 대형 섹터들이 일단 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간 역배열로 다 되어 있고. 근데 코스닥은 이런 종목별로 세부 sek터들로 저도 5개 말씀드렸지만 세부 섹터들로 여기에 큰 돈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몇 억씩 많게 사면 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정말 몇십억, 몇천억씩 운용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몇백억씩 살 수 없거든요. 종목별로. 조금만 사면 섹터가 상대로 작으니까. 아니 주가는 오르는데 팔면은 또 완전 그렇죠. 네, 그러게 되니까 많이 실을 쓰고 나중에 엑시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 지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금 테마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테마에서 시장에 참여자들이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핵심 주도군, 섹터 또는 테마가 잠깐 반짝하고 그게 좀 빠져나오면 다른 섹터 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섹터 시장을 쫙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개의 산발적으로 테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다 우르르 예를 들어 5개, 6개 테마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쪽 테마 갔으면 좀 이렇게 한 하루 며칠 더 갔다가 쉬고 또 다른 데 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는 거죠. 최근의 흐름들 보면 로봇주들 일단은 최근 한 1주 정도 좋았었고 삼성전자 그렇죠.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주총하고 나서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작년 12월에 나왔던 기사,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매년 4월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에 스마트폰 공개하는 것처럼 매년 4월마다 새로운 로봇들을 공개한다고 밝혔었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했던 건데 때마침 주총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이랑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차트상의 위치들이 정말로 사보고 싶기 좋은 자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테마가 나올 거를 보고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뉴스가 나온 건지 뭐 그게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그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 유기적으로 물려 돌아간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더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하나의 대형주 또는 어떤 한 섹터에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장세, 테마별로 트레이딩 장세는 저는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그러니까 1년 중에 주식을 하기 편한 달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은 유독 조금 확 밀렸다가 다 올라가는 시기 좀 약간 예외적인 해였고 작년에도 보면 사실 상반기는 해볼만 했잖아요. 하반기에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 경험상 1년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편안하게 주식할 시기가 오는데
굳이 올해 1년 연중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제 올 상반기 정도 아니가 작년과 비슷하게 이미 1월달, 2월달에 큰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피 영업이익 조정치가 계속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것까지는 시장에서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되는 거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선반영에서 어느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반기 정도 아닐까. 조금 이제 3월달, 이제 4월달 가면 실적 발표들이 할 건데 거기서만 이제 조금 실적이 정말 너무 안 좋게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5월달 가야 FOMC 있고 하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까지가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주식하기 편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조금 손실 나신 분들 또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좀 이따 할래요 하셨던 분들 운 좋게 작년 12월 달에 뭐 양도세 이슈 맞춰서 주식 다 매각하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뭘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근데 지금 뭘 사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네. 지금 최근 며칠간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 많이 그러니까 올랐죠. 단기적 네. 관점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그림이라 그러면 다시 지금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는데 이게 변동성 혹은 지금이 박스권에서의 고점 부분이라면 지금 사야 될까? 오히려 이제 기다려서 이제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 냈지만 어제 아침에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나스닥이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었지만 근데 지금부터는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추세냐 비추세냐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장 비추세장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비추세장 알 수 없으면 비추세장이죠 뭐.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확실해야 네. 추세지. 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그냥 비추세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장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트레이딩을 하던가 트레이딩 못 하겠으면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하는 위치를 지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지점이면 바이하면 안 되고 분명히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라는 건 위 아래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건데 트레이딩도 맞고요. 쌀 때 사서 기다리면 되는 구간도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회는 안 좋을 맞죠. 때 사서 그렇죠. 쌀 때 그렇죠.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오르는 주식에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주식에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으로 맞습니다. 들어가서 네. 빠르게 수익 이미 챙기고.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역별이기도 하고요.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좋아요. 지금 코스닥이 좋죠. 예.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코스피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종목 차트로 놓고 볼게요. 그냥 이게 그냥 한 2,700원 정도 하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일단은 뭐 바닥을 몇 번 다지기도 했고 사볼 만하긴 했죠. 근데 지금 샀던 사람이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저항 닿으면 팔아야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표를 엄청 크게 보지는 않아요. 2,700에서 2,800 정도입니다. 네, 2,700, 2,800 정도고 2,600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전쟁 리스크든 금리로 인해서 빠졌던 2,600 요 정도가 이제 PR 10배 수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좀 약간 낮아졌어요. 그래서 PR 10배가 2,600에서 2,650 정도고 여기를 뚫고 내려갈 거면 항상 나왔던 게 PBR 1배 수준, 0.95배, 9배 수준인데 거기는 정말로 뭔가 외부 타격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 이하는 예상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심리로 인한 변동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인슈타인도 하지 못했다는 그 구간이진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 예전에 코로나 1,700 이하 구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700 이하 가면 사도 됩니다 했는데 1,300까지 갔잖아요. 대신에 그 이하에서 사서 분할 매수로 사면 기다리면 올라오는 구간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략은 2,700을 중심으로 놓고 2,600에서 2,800인데 뭐가 됐든 무슨 주식이 됐든지 간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되는 구간인데 2,600이 깨지면 싼 구간이 된 거죠. 싼 구간이 되고 버티면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2,800까지 가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싸다는 게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싼 건 싼 건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다 이미 이런 것들 다 반영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옆으로 횡보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도 소화하고 하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상향이 되거나 또 그 글로벌 환경들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봐보세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렸던 구간이 3,100에서 3,200, 한 3,150 여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이 이상으로 더 원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일단은 팔고 또 다시 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무조건 전부 다 무조건 오릅니다. 주식은 좋은 주식은 오릅니다. 그런 구간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당분간은 트레이딩으로 이겨내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면 굳이 위험하게 가격을 따라잡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바이앤 홀드하는 구간은 좀 밀렸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분할 매수는 맞아요. 뭐 분할 매수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 네. 코스닥이 앞으로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오를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코스닥에서 좀 하고 그렇죠. 예. 저가에 좀 분할 매수로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 네. 좀 팔겠다라는 관점은 코스피에서의 우량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냐 지금 손실 본 분들이 꽤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말씀하셨으니까. 네, 먼저 우리가 LG 요거 에너지 먼저. 솔루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잘. 근데 LG 네. 에너지 솔루션 왜냐면 우리가 사실 차트로 분석하기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 기술적 분석도 네. 참 어려운 상황이고. 네. 물론 시장성을 보면은 세계 2위의 배터리 그렇죠. 에너지 셀 업체로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아무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목표를 달성해도 1조인데 그러면 100배, 그렇죠. 100배, 80배. 지금 이제 떨어져서 80배 됐죠. 떨어져서 80배. 떨어져서 이제 90배 정도 됐네요. 근데 지금 뭐 니켈 급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해가지고 아마 1조 수익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편입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코스피 ETF 편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공매도도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그거 추종하는 수급이 뚝 끊기는 상태에서 공매도 맞으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제 의견은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일단 올해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2차 전지 주식들은 내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싸다고 해서 기다리면 오를 수 있지만 정말 거기에 시간 여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회 비용의 문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의 매매 관점 봤을 때 저는 매수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면 30만 원입니다. 이거 되게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보유자분들한테 저는 30만 원이 깨지어야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네. 얼마예요? 지금 30. 네. 지금 38만 2천 원인데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30% 가까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상장 직전 그 상장하고 직후가 이제 59만 8천 원, 60만 원이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부터 저는 접근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의미 있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네. 신규 상장주들의 네. 패턴을 봤을 때. 패턴을 봤을 때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패턴들을 보시면 최근 서너 달 정도의 석 달에서 반년 정도 직전 상장 주식들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 상장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수급들의 영향을 더 단기적으로 더 미치거든요. 전 이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물량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대형주는 50% 정도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공모가가 아니라 상장 직후의 최고가 대비 최고가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 한 60%,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SK 바이오팜을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이것도 상장할 때 얼마나 희망 찾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저희가 얘기했던 거의 좀 더 오긴 했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게 보면 이게 27만 원이었잖아요. 26만 9,5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대비 반토막 원래는 반토막부터 보는데 워낙에 제약바이오로 갈 수급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정도 가격. 그러니까 9만 원 정도면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여기서 제가 이거를 1순위로 봤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 분할로 사서 기다리면 여기는 올라간다. 대신에 실적이 턴할 수만 있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죠.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여기서 반등 자리는 나왔는데 그러면 반등 자리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 그럼 실적이든 뭐 새로운 신약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거가 나와야 반등이 나오는데 이건 실적도 그렇고 이번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작년에 올해 이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왜 50% 또는 3분의 1 토막을 말씀드리냐면 그 기간 동안이면 대략 시간으로 쭉 내려오면서 락업 물량도 소화가 되고 기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지면서 뭐 3개월짜리 락업이나 6개월, 1년짜리 락업들이 다 물량이 풀리면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도 빠지면 가격의 하락보다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만 한번 딱 터져주면 이번 시장의 스타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모아가는 정도입니다. 모아가는 정도고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사실 그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로 가는데 요건 다시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